안녕하세요. 저 어필의 줄리앙입니다. 지금 오늘은 지하철에서 옆자리에 흑인이 앉았다라는 책으로 많은 분들에게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에게 인종차별과 외국인들에 대해서 한국 사람들이 오해하거나 잘못되게 생각하고 있었던 부분들을 아주 섬세하고 공감 넘치는 방법으로 많은 분들에게 알려주시고 계신 예롱 작가님을 모시고 인터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작년에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김지혜 교수님 네, 책을 네,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다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차별을 되게 하고 있고 어쩌면 소수자 혐오를 하고 있음에도 난 그런 거 하고 있지 않은데 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너무 많은데 네. 저희들 난민들 돕고 외국인들 인권을 위해서 활동하다 보면 사실 그런 소수자들이 갖는 차별과 혐오가 얼마나 한국 사회 날카로운지 많이 깨닫게 되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런데 이렇게 이번에 지난번에 나왔던 지하철에서 옆자리 흑인이 앉았다 예롱 작가님이 쓰셨던 만화를 보고 이건 정말 우리나라 누구나 읽어도 딱 받자마자 아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겠구나 대번에 깨닫게 해주는 그런 내용이었을 것 같아서 저는 너무 이제 충격을 받고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이 좀 썰이 길었는데요. 일단 제목부터 한번 여쭤보려고 합니다. 지하철에서 옆자리에 흑인이 앉았다. 이건 어떤 뜻으로 만드신 제목인가요? 이게 제 친구가 아이디어를 줬는데 이제 보통 흑인들이 한국에서 제일 차별을 많이 겪는 상황 중에 하나가 지하철 안에서거든요. 지하철에서 지하철을 탔을 때 이제 자리에 앉았는데 양옆에 아무도 안 앉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엄청 많아도 그러다 보니까 혼자 자리를 막 세 자리를 차지하고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일어서서 가는 경우도 많고 그런 인터뷰를 봤어요. 이제 그래서 뭔가 사람들이 겉으로 딱 봤을 때 아 이게 인종에 관련된 얘기구나 그리고 뭔가 차별에 관련된 얘기구나라는 걸 알았으면 좋겠고 또 이 제목을 딱 봤을 때 그 상황을 연상하게 되잖아요. 내가 지하철을 탔는데 내 옆자리에 흑인이 앉았다면? 이런 상황을 상상하게 되니까 그때 만약에 약간 불편할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나도 모르게 든다면 그거는 자기 자신을 한번 되돌아봐야 된다 이런 의미가 좀 담겨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좀 여러 개 중에서 이걸 고르게 됐습니다. 제목을. 네. 말씀을 들으니까 더 제목이 확 와닿는데 네. 변호사들 말이 너무 많고 글을 너무 많이 길게 쓰고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이런 책을 쓰면 어떻게 쓰냐면 인종차별 왜 나쁜가 뭐 이런 식의 아무도 안 읽고 너무 재미없는 제목인데 지하철 옆에 흑이 앉았다는 정말 피부에 다 와닿게 네. 전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좋은 제목인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고심을 했거든요. 마지막까지 책이 만들어지기 직전까지도 계속 고민했던 게 책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사실 이게 표지가 의미가 좀 있어요, 사실은. 표지. 네, 보면은 이제 여기 제 전 남자친구지만 네, 남자친구 완미가 앉아있고 제가 앉아있고 이게 의자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뒤로 넘어가 보면은 여기 이렇게 돼 있네? 있어요. 네네. 네, 이게 사람들이 앉아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몸은 앞을 바라보고 있지만 시선은 다 이쪽을 바라보고 있거든요. 진짜 많다. 네. 네네. 그리고 이제 보면 표정이 그렇게 좋지는 않죠. 뭐 경계하는 듯한. 네, 경계하는 듯한 표정도 있고 궁금해하는 표정도 있고 사실 보면 이게 이 가운데 이 긴 부분이 사실 한 칸이에요. 근데 이제 마음의 거리를 좀 표현하고 싶어가지고 네, 이 부분도 조금 사실 신경을 썼는데 말 안 하면 아무도 모를 것 그러니까 같아요. 저도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펼쳐서 해볼 생각은 한 번도 못했네요. 네. 그래서 오늘 여기 나온 김에 제가 처음으로 얘기합니다. 와, 이거 한 번도 없었던 독점 보기에 이렇게 보는 거다 이 책이. 네, 그래서 나름 의미를 좀 담아서 그렸던 부분이에요. 와. 네. 그리고 사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 바라보고 있는 사람들이 최대한 간편한 선으로 그려져 있어요. 그게 이제 이 사람이 뭐 여성이고 남성이고 또 어떤 인종이고가 상관이 없다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 나오는 사람들 대부분 그러니까 엑스트라로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그냥 단순한 선으로만 돼 있어요. 심지어는 얼굴도 없고. 네. 누구나 일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보고 또 다른 편견을 가지지 않길 바랬어요. 제가 만약에 뭐 여기 책을 그리면서 네, 내용에서 뭐 차별적인 언행을 하는 사람을 여자로 계속 그린다거나 남자로만 계속 그린다거나 그러면은
또 다른 편견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래서 나름 신경을 많이 썼는데 네,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아무도 못 알아보고. 사람들 아무도 몰라주고 그냥 어. 아, 이 사람 그림은 되게 못 그리는데 그림 못 그리죠. 아, 근데 괜찮습니다. 저는 원래 그림은 잘 그리기 때문에 저는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느낌에 처음에 발견해서 와 이런 책이 이런 작가님 계신가 했다가 네. 저만 어떻게 생각하면 그런 거 있잖아요. 저만 알고 싶었던 인디 가수가 너무 유명해지지 않으니까 안타까운 듯한 느낌이에요. 근데 네. 보니까 BBC 서울에서도 인터뷰도 하고 네. 크리스티안이라든가 여러 매체 인터뷰도 하고 최근에는 페이스북 페이지 보니까 또 공중파 방송에도 아마 나오셨던 것 같아서 아니 이제 곧 곧 나오실 것 네, 같아서 네, 네, 저희 네. 꼭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네. 혹시 왜 갑자기 이렇게 주목을 받거나 관심을 갖게 됐다라고 어떻게 왜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사실 처음에는 그렇게 뭐 잘 될 거라는 기대도 없었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 연재하면서도 이제 사실 플랫폼이 아니라 그냥 개인 SNS에다가만 연재를 했기 때문에 이미 누구나 다 볼 수 있어요. 네. 네, SNS에 다 올라져 있으니까 그냥 클릭만 하면 다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책을 굳이 사지 않아도. 그래서 사실 큰 기대는 안 했었는데 출판사한테만 너무 죄송하지만 근데 이게 조금씩 입소문을 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별에 관심 있는 분들이 조금씩 리뷰도 해주시고 하면서 퍼지다가 이제 가끔씩 올라온 에피소드들을 공감하는 분들이 그거를 이제 공유를 해주신 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커뮤니티에 공유를 해주시고 그 커뮤니티 내에서 또 이렇게 퍼지고 그런 식으로 퍼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래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럼 개인 SNS에 그냥 올리시다가 이게 점점 더 원래 네. 이렇게 출판까지 계획했던 건 아닌데 이렇게 해왔던 이게 예. 참 어떻게 보면 참 운이 진짜 좋았는데 제가 이거를 1월 말에 시작을 했어요. 작년 1월 말에. 네. 근데 그 2월 달에 바로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한 달 만에. 네, 그래서 출판 계약을 해놓고 이제 그냥 계속 그린 거예요. 그러다가 완성되자마자 바로 출간을 했기 때문에 거의 10개월 만에 나온 작품이에요. 네, 정말. 되게 초스피드로 나왔습니다. 정말 너무 멋지십니다. 그렇게 그러니까 계획을 하셨던 건 아닌데 네, 만드셨던. 네. 그래도 그러면 제일 처음에 만화를 그러면 이제 처음에 그려야겠 이런 내용으로 좀 그려야겠 SNS에 이제 그려보자. 네. 마음을 먹었던 어떤 계기 같은 게 혹시? 이제 아무래도 그냥 남자친구랑 일상을 그려서 올려야지 그냥 단순한 생각이었고 처음에 제가 이제 그 노트처럼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핸드폰을 샀어요. 네. 그래가지고 이걸로 그림 그려서 올려볼까 하고서 이제 올렸는데 1화를 그냥 올렸는데 하나를 올렸는데 그 반응이 너무 좋은 거예요. 갑자기 이제 한국에 살고 있는 외국인 분들한테 그게 막 퍼졌어요. 그래가지고 이 만화가 도움이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또 이분들의 이야기를 내가 담아서 더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제 아예 장비를 마련을 해서 제대로 그리기 시작을 했어요. 네, 그게 시작이었던 거죠. 네. 그럼 첫 작품? 네, 처음인데 네, 또 그래도 제가 이전에도 원래 차별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라서 이 시대의 흐름에 그래도 잘 탄 게 아닌가 생각은 들어요. 네. 사람들이 이제 좀 인식이 좀 깨어나고 있는 이 시대에 좀 잘 걸맞았던 게 아닌가? 네, 그럼 네. 인종차별 이렇게 찍지 않아도 원래부터 좀 이런 관심이 더 있으셨던 거예요? 아니면 네. 그 계기 같은 게 혹시 또 그런 것도 있어요? 네, 이거는 사실 조금 뭐랄까 저의 좀 트라우마랑도 관련이 있는데 이전에 그 좀 많이 뭐랄까 많이 논란이 됐던 사건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 강남역 사건 때 그때 제가 그 유가족들을 한 2년 정도 도왔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사실 되게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막 사람들이 양쪽으로 나눠서 싸우고 막 그런 논란이 많았었잖아요. 여성 인권에 대해서 네.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고 근데
그 전부터 저는 여성 인권에도 관심이 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건을 계기로 이게 확 퍼진 거예요, 한국에. 네. 근데 저는 그거를 그냥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그 피해자분이 제 친구의 친구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도 약간 함부로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네. 제가 여기서 무슨 의견을 냈다가 오히려 상처를 줄 수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가지고 말을 못 하고 있었는데 좀 그 내부에 어떤 상황이 생겨가지고 갑자기 서명을 이제 빨리 받아야 되는데 막 서명을 막 철회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아무래도 좀 더 가까이 느꼈기 때문에 그러면 저한테 서명을 주세요. 제가 대신 그 검사한테 제출하겠습니다. 네. 막 이렇게 해가지고 서명을 모으고 또 서명 모으고 나니까 또 탄원서도 모으게 되고 그래서 이제 막 우체국 뛰어다니고 뭐 그 사람들도 이제 다 바쁘니까 직접 제가 막 연락해가지고 막 직접 찾아가가지고 탄원서 받고 또 우편물로도 받고 해서 꽤 많은 양을 제출을 했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재판에 매번 참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유가족들을 계속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그때 사실 저는 맨 처음 봤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았거든요. 네. 아, 사회에서는 이렇게 많이 떠들고 있는데 정작 이 사람들은 이렇게 소외되고 있구나. 아무도 없고. 네, 아무도 곁에 없고 이 사람들한테 관심을 주지 않고 사람들은 그냥 이 논쟁하기 바쁘고 네. 정작 이렇게 관심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관심이 주어지지 않고 있구나. 이거를 깨닫고 그리고 저는 아무래도 그 눈앞의 현실을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뭔가 머리를 띵 맞으면서 나도 혹시 이전에 이렇게 말만 하던 사람이 아니었나? 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서 좀 비공식적으로 돈도 모금을 해서 지원도 해드리고 한 1년 정도 지원해드리고 그랬거든요. 정말 그때부터 조금 더 차별에 관심을 깊게 네. 둔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말을 할 때도 뭔가 차별에 관련된 부분, 또 인권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공부하고 하게 된 계기가 사실은 그때 그 계기죠. 그래서 2년 동안 진짜 너무 지옥 같은 경험을 했고 또 그때 덕분에 어떻게 보면 성장을 하긴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너무 트라우마가 깊었던 힘들었던 시간에. 네, 한동안은 강남역 근처도 못 갔거든요. 네. 진짜 막 이렇게 다리가 떨리고 막 어깨가 저절로 들썩들썩 할 정도로 이렇게 몸이 막 떨려가지고 그 강남역 근처도 못 갔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그 이후에 몇 년 뒤에 제가 이제 이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이번에는 또 다른 차별에 대해서 눈을 뜨게 된 거잖아요. 인종차별. 네. 그러면서 한국에도 인종차별이 되게 많고 그 인종차별은 어떻게 보니까 여성 인권에 관련된 내용이랑도 좀 비슷한 게 있네? 그러니까 차별의 맥락이 다 비슷한 거예요. 차별의 맥락이라는 게 내가 차별인지 모르고 할 수 있기도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이 무지에서 비롯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사람들이 알기만 하면 많이 줄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냥 제 나름대로 제 자리에서 제 방식대로 할 수 있는 걸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냥 말만 하기보다 뭔가 행동으로 좀 해야겠다. 그래서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BBC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제가 먼저 요청했어요. BBC에. 근데 거기서도 그 자신들의 취지에 맞아서 흔쾌히 허락해 주셨고 그래서 바로 계획을 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도 하게 된 거고. 그런 부분도 궁금한데요. 저희도 활동하다 보면 그러니까 저희들의 활동이 약간 보이지 않는 한국 사회에 다 있는데 난민들은 살고 있는데 목소리도 들리지도 않고 없는 사람 취급당하고 어떤 처우를 담고 있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되어 있는데 이분들이 감사함을 느끼거나 이럴 때 되게 저희도 많이 힘을 얻거든요. 그쵸. 보이지 않는 사람이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 위해서 옆에서 누가 있어준다는 거 되게 힘을 얻는데 혹시 격려 메시지라던가 응원해주는 것 중에 응원을 받으신 것 중에 좀 기억나는 경우가 있을까요? 많이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솔직히 제일 기분이 좋은 건 뭐냐면 이제
당사자들이 막 너무 고맙다 이렇게 해주는 것도 당연히 너무 기쁘지만 제일 기쁜 거는 저를 적으로 두고 약간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본인의 무지했던 그 부분을 그러니까 인정하기 싫어서 막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그랬던 분이 갑자기 딱 어떤 계기로 딱 돌아서시면서 그런 경험. 네, 그러면서 이제 저는 그때 이제 작가님하고 이렇게 싸웠었는데 제가 최근에 뭐 어떤 경험을 하면서 내가 그랬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됐다.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네, 그런 메시지 되게 장문으로 보내주시는 분들이 지금까지 진짜 몇 명 있었거든요. 네. 많지는 않은데 저는 사실 그분들이 진짜 용기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거를 그렇게 저를 적으로 두고 싸우시던 분인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돌아서서 저한테 메시지를 보낸다는 자체가 사실 되게 대단한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그럴 때마다 약간 희열이 느껴져요. 지금도 사실 소름 돋고 있어요. 서로 얘기했는데 지금 얘기했는데 다시 생각해도 소름 돋는. 네. 지금도 소름 돋고 있어요. 네. 네, 아까 전에 인터뷰 시작하기 전에 잠깐 언급하시긴 했었는데 작가님께서 실제로 뭔가 그냥 페이스북의 페이지에 올리는 것만이 아니라 뭔가 적대적일 수도 있고 인종차별이나 혐오에 관련된 생각을 더 할 수 있는 그룹들 찾아가시면서 전투적으로 적극적으로 알리신다면서요. 뭐 정치적으로 봐도 진보와 보수가 있듯이 같은 의견을 두고도 나뉘어요. 분명히 나뉘는데 저와 반대의 의견을 가졌다고 해서 그게 다 무조건 틀렸다 이건 아니지만 적어도 저는 그 당사자들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는 약간 다른 의견을 계속 내세울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면 싸움으로 번진 경우가 되게 많고 그냥 의견을 주는 게 아니라 막 공격을 하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다른 주장이 아니라 틀린 주장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럴 때마다 되게 마음이 많이 답답해지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은 그 그룹들이 있어요. 아마 또 이걸 보면은 또 아마 그분들은 또 자기 생각이 맞다고만 하네 이렇게 얘기할 텐데 그렇게 얘기할 텐데 어쨌든 그게 다른 게 아니라 틀린 부분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제 입장에서 이제 제가 대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적진이죠. 적진에 이제 폭탄을 투하해놓고 오는 거죠. 직접 찾아가서. 네, 직접 찾아가서 들고 가는 거죠. 이제 들고 가서 딱 꽂아놓고 오는 거죠. 그러면 댓글이 그럼 이제 화살이 막 날라옵니다. 진짜 막 날라와요. 날라오는데 그걸 다 맞는 거죠. 이제 다 맞으면서 처음에는 그냥 다 맞고 최대한 좋게 얘기를 하려고 했어요. 내가 그래도 이성을 잃지 않고 좋게 얘기하면은 설득도 하고 뭔가 감정이 전달이 될 것이다. 근데 이걸 이제 1년 이상 하다 보니까 저도 인간인지라 당연하죠. 욱하고 화도 나고 이래요. 그 사람들이 이제 제가 이 정도로는 안 넘어오니까 더 심한 말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저도 이제 같이 막 진짜 그냥 같이 멱살 잡고 뒹군다 할까요? 그런 식으로 싸운 데도 많아요. 그래서 저는 이미지는 이미 망했다 생각을 하고 그냥 그 사람들이 사실 제일 읽어야 될 사람들이니까요. 이 내용을 제일 알아야 될 사람들이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항상 그 얘기해요. 그래서 악플로 이렇게 욕을 먹고도 아직도 올리네? 진짜 고집 대단하다 막 이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그래 고집이 있어야 이런 일을 하지. 댓글 막 달아줘요. 저도 나 고집이 세야 이런 일도 하지 안 그러니? 그 사람들이 안 바뀌면 계속 가잖아요. 근데 제가 그래서 항상 그 싸움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그 사람들한테 이제 댓글을 달면서 설명을 하잖아요. 댓글 달면서 막 같이 싸우기도 하고 막 제 의견 피력을 하기도 하고 진짜 설득을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그 내용을 보고 생각이 바뀌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애매하다, 뭔가 나는 이거 잘 모르겠다 하는 분들이 그분들도 이제 생각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도 보면서 아 이거는 이 말이 맞는 것 같아. 그러면서 설득을 당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난 이 사람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게 더 많이 열려 있는 거죠. 다른 분들도 볼 수 있는 공간이니까.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SNS의 장점이고 그래서 포기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계속 싸우는 거를. 아 진짜 답답한 부분이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인권파리 해가지고 인권파리. 인권파리에서 인권 장사해가지고 장사한다. 저기도 많이 듣습니다. 돈 벌려고 하네요.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거 아닌데.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닌데. 돈 벌려고 돈이나 주고 얘기하겠어. 얘기해. 돈이나 네. 주고 얘기해라. 무슨 돈이냐고. 나도 돈 벌고 싶다. 네. 돈 벌고 싶으시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거 책도 낼 때 공약을 걸었거든요. 네. 내가 이 책으로 돈을 벌면 그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그 외국인 이주민 분들 중에서도 이제 좀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들한테 기부를 하겠다.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 책은 제가 그리긴 했지만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은 제가 만들어낸 내용이 아니라 실제 그 당사자들의 내용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그들한테 다시 돌려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걸로 딱히 이득을 얻는 것도 없고 제가 어떤 플랫폼에 소속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뭐 따박따박 돈 주고 막 그런 것도 아니고 저 혼자 홍보하고 저 혼자 연재하는데 무슨 돈을 버는 건가요 이게. 그러니까요. 오히려 병원비만 나가는데 지금. 스트레스 엄청난 스트레스 때문에. 아마. 네. 그러니까요. 스트레스 때문에 그러지 않나요? 건강 나빠지고 그렇죠. 막 이러지 않아요? 너무 그렇죠. 우울하고 네. 항상 행복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안 들고 갑자기 제 상담을 또 이렇게 다시 그렇죠. 네, 저 맞습니다. 진짜 막 원형 탈모도 와보고 네. 지금 고황장애 판정을 받아가지고 네. 그것도 치료 계속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나가는 돈만 많은데 돈을 나한테 돈을 썼기 때문에 억울해하는 거면 모르겠는데 한편으로는 또 이런 비판이나 공격도 많이 받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그러니까 저희도 인권 활동을 하거나 난민들 당사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당했던 차별의 경험들을 이야기하다 보면 어떤 이야기를 사람들이 하는 경우가 있냐면 그건 너가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그런 거지 그건 되게 일부의 문제야. 예를 들어서 그렇죠. 한국 사회 이상하다고 그렇게 비판하거나 너무 일반화 시키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를 혹시 듣거나 받으신 적은 없는지. 많이 받죠. 네. 진짜 많이 받고 또 한국 망신시킨다 막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왜 이걸 영어로까지 번역을 해가지고 이런 SNS 같은 곳에 올리고 너가 한국 망신을 시키지 너 그러면 그냥 외국 가라고 이민 가라고 막 그러는 댓글들도 진짜 많거든요. 이제 거기에 포함해서 이제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성희롱적인 발언들도 많이 하고 근데 제가 거기에 이제 답변할 수 있는 거는 이것이 일부일지라도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죠. 그게 제일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항상 막 그런 얘기도 많이 들어요. 막, 야, 다른 나라, 무슨 나라가 한국보다 더 심해. 그 나라들이 더 심한데 지금 너는 지금 이 한국에서 태어나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 만족을 해야지 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한국에도 없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그건 진짜 일부잖아 이렇게 말을 하는데 야 여기가 더 심하고 여기가 더 안 심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도 존재하고 여기도 존재하는 게 그게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저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 존재하는 거를 없애기 위한 뭔가 노력을 하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래서 할 수 있었던 거는 실제 사례들을 담은 거죠. 그러니까 뭔가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그 얘기도 진짜 많이 들었어요. 야 솔직히 작가가 저기에 뭐 종이로 좀 뿌렸겠지. 야 실제로 누구 저런 사람이 어디 있냐? 막 이렇게 하는데 다 실제 사례거든요. 안 믿어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 사건이라는 거를 안 믿는 사람들도 많을 만큼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믿고 싶지 않은 거죠. 그분들은. 네. 이게 나와는 전혀 관련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과연 관련 없는 일일까? 네. 저는 정말 그거 다시 생각해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어쨌든 그 사람들도 한국에서 살고 있고 한국의 일원이에요. 근데 네, 그 부분은
아마 보시는 분들이 알아서 네. 판단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너무 그러면 책으로 조금 더 넘어가세요. 네. 말씀하신 부분 정말 너무 이제 뭐랄까 너무 공감되고 이제 네. 놀라운 부분들인데 그 연결되는 지점에서 제가 또 하나 되게 사력 있다 이 책이라고 생각되었던 부분은 어떤 이제 적극적으로 이걸 바꿔야겠다는 노력을 하실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는 그걸 차분하게 설명해 가시는 단계가 있다고 느꼈어요. 네. 왜냐하면 중간중간에 혼자서 이거 차별인가? 라고 할 때 어떤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에서 네. 이건 왜 나쁘지? 이렇게 되는 건가? 하고 그걸 논리적으로 설명해 가시는 과정들을 보다 보면 이게 정말 그렇겠구나 라고 수긍해가는 그런 과정이 있다고 네. 생각됐거든요. 네. 그렇게 그림을 그려서 설명하는 방식들을 일부러 택하셔서 하신 건가요? 그쵸. 그러니까 아무래도 또 저도 배워가는 입장인데 뭔가 내가 이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면은 이 사람들은 더 안 들을 것 같고 그냥 이 사람들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이제 화두를 던지고 또 그냥 내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얘기를 하고 그거를 보는 사람들이 스스로 생각을 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 책을 딱 덮었을 때 스스로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막 약간 가르치는 말투를 쓰기보다는 조금 더 같이 한번 배워보자 우리 좀 그런 느낌으로 많이 하려고 했었어요. 노력을 했어요. 네. 네. 그렇게 설명하는 방식도 하나고 또 하나 저는 눈에 들어왔던 게 많이 지적해 해주셨지만 영어 그러니까 네. 한글로만 설명되는 게 아니라 대화의 모든 부분이 영어가 있어서 네. 한국에 있는 외국인들 중에 영어를 사용하실 수 있는 분들은 특별히 누가 설명해 주지 않아도 그대로 이해하고 읽을 네, 수 있는 네. 이것도 이건 왜 이렇게 해야겠다고 생각하셨던 건가요? 너무 좋은 방법인 것 같은데. 근데 사실 제가 이 책을 내면서 제일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가 있어요. 이게 글씨가 되게 작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조금 제일 걸리긴 했어요. 한글로 넣고 영어로 넣고 네,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네, 작아져가지고 그래서 저도 이거를 읽어주는 뭔가 컨텐츠를 만들어 볼까도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그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게 만화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과연 그 사람들을 나는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만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별로 안 와닿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항상 나오지만 그런 고민이 있거든요. 나는 배려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게 배려로 안 읽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만큼을 했고 거기에서 이제 누구도 최대한 배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아무래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쓰이는 네네. 언어니까 네. 그래서 영어를 같이 넣었어요. 네. 외국인 독자분들을 위해서. 네. 그 영어를, 그러니까 한국말을 모르더라도 영어를 보고 그 영어를 아는, 예를 들면 포르투갈 분인데 영어를 아니까 그거를 포르투갈어로 번역을 해서 다시 그 약간 주석처럼 달아서 올리시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막 퍼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영어를 같이 넣길 잘했다. 너무 잘하신 것 같습니다. 네, 빅픽처였다. 빅픽처. 그게 참 마음이 찡했어요. 그 내 응원 메시지들을 맞아요. 받으면서 이게 어디선가 이 세계 어디선가 억압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뭔가 외침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수천 개의 메시지를 받으면서 진짜 수천 개 수만 개는 될 거예요. 근데 막 그런 메시지를 받으면서 내가 뭔가 더 책임감이 강하게 들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내가 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이 책에서는 조금 가벼운 주제들, 일상에서 찾을 수 있는 또 한국에 국한된 또 약간 제 입장에서의 그런 일상을 찾았다면 다음 내용은 이제 한 단계 조금 높여볼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네. 있어요. 네.
다음 주제는 혹시 어떻게 계획하거나 지금 그리고 계신 건가요? 아니면 다음에 이제 계획해서 하고 계신 건가요? 지금 하고 있는 건 이제 그냥 제가 생각나는 것들을 아이디어 그동안에 생각했던 것들을 그리고 있는 거고 정식 연재라고 하긴 좀 그렇고요. 다음 주제는 이것도 여기서 처음 얘기하는 건데 와 이거 이렇게 귀한 소중한 코멘트 네. 단독 이렇게 달아서 네. 다음 주제는 이주민입니다. 아 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확실하게 뭔가 결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지금 계획 중에 있어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실제 사례들을 조금 담아보면 또 도움이 되지 않을까. 너무 좋은 어떻게 천군만마라는 이런 표현하면 너무 아재 같은 느낌이 들지만 좀 너무 네. 너무 큰 도움이 저희들 아. 모든 진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 네. 너무 제가 감사합니다. 아니야. 네. 혹시 이거 전체를 통해서 하고 싶으셨던 메시지 한 문장 혹시 정리를 해주실 수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이제 조만간 나올 그 방송에서도 제가 이제 그 타이틀로 썼던 말인데 제가 진짜 원하는 세상은 배려가 필요 없는 세상. 음. 네. 그러니까 배려받지 않아도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세상. 그러니까 사실 지금은 그런 차별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배려를 해줘야 되는 거고 또 그 사람들은 배려받지 않아도 모든 권리가 주어져야 하는데 그 권리가 다 주어지지 않으니까 배려가 필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배려가 필요 없는 세상이 됐으면 좋겠다. 네. 와 너무 멋집니다. 네, 이 책 지하철에서 옆자리에 흑인이 앉았다. 이제 앞으로 더 많은 분들에게 소개가 될 거고 앞으로 또 예론 작가님의 다양한 후속 작업들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실 텐데 계속해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배려가 필요 없는 한국 사회 그리고 더 넓게는 배려가 필요 없어질 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 저희들 다 같이 조금씩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예론 작가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